거의 시간이 8시 50분이 다 돼가는데 드디어 두 번째 이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 전당대 얘기를 이제 할 것인데 여당이 전당대회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뭐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신천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신천지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분이 또 계속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요약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뭐 중도로 간다 그러고 자꾸 그런 사람들을 자꾸 쓴다 그러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도 보안 사건을 자꾸 뭐 이렇게 남겨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거를 자꾸 하는 걸 볼 때 내가 의심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 정계 개편을 하려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정계 개편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민주당 이 전당대회도 개입하고 그다음에 이 평론가라든가 이런 녀석들을 뒤에서 다 이렇게 여론을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녀석들한테 자기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뉴 이재명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의 대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걸 너희들은 꼭 알아두도록 해. 이거를 이제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주장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 힐러님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면서 이 얘기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뭐 그냥 또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요즘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뭔가 정책적인 어떤 뭐 민생 뭐 말로 이재명 정부는 뭐 민생 얘기하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다들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자리 싸움, 이런 정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이렇게 얘기를 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거기는 한데, 근데 뭐 이게 지금 전당대회라서 그런 게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고 뭐 밀도 있게 나오고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아쉽고, 유시민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리고 노무현 재단 이사직도 이제 이것 때문에 사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전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정치적 평론을 해야 된다. 네, 뭐 어떤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했는데, 그거 약간 할 때부터 약간 느낌이 쎄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약간 음모론적인 본인만의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일파만파 퍼뜨리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좀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도정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여당 전당대회. 일단 반성이 약간 드는 게 오. 유시민이 민주노총보다 더 열심히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열심히 지금 정권과 야합하고 있는데, 야, 민주노총이 정권과 야합했다. 야. 라고 도적은 평가합니다. 야, 양경수 지도부 용서할 수 없다. 반성합시다. 야,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반성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참 세상이다. 네, 이것이 홍성만이다. 홍성만의 매운맛 이제 알겠느냐? 다들 보십시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근데 이게 개파 싸움이잖아요. 개파 싸움인데 그래도 대외적으로 이게 당원들에게든 적어도 국민들한테 자기 세력을 좀 지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당화와 합리화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게 평론가들은 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아, 저요? 아니, 뭐. 근데 뭐 친명파는 이해가 되죠. 우리는 대통령 말대로 하겠다. 대통령의 의중을 우리가 제일 잘한다. 우리가 찐명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친박, 진박 같은 그런 느낌의 좀 그렇게 진짜 하겠다는 거라서 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이 대통령의 정책을 서포트하는 여당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 이제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갑자기 2년차 대통령이 무슨 개혁을 배반한 좀 반동 세력 이런 느낌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재명이 중도 보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도 그런 거를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선거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쵸? 선거 때 공약 낼 때 이미 다 그렇게 했고, 선거 전략으로 본인이 당대표이던 시절에 민주당이 선거 이기려고 이 전략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선거로부터 대선으로부터 갑자기 이걸 180도 뒤집어서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배반이고 혹은 뭐 무슨 혁명에 대한 배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무슨 반동 세력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레토릭이 정말 혁명적이긴 한데
이거 내용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역시 운동권 출신이야 이 생각을 했다 이거죠. 뭐 말은 아무튼 이제 운동권처럼 해요. 무슨 뭐 지도부를 포격하라 이런 겁니까?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집권 여당이 맛이 가면은 그 자리를 우리 이제 진보 정치 세력이 적당하게 잘 이렇게 차지해서 대안 세력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저기 올림픽 공원에 앉아 있는 장동혁 대표가 속으로 좀 웃고 있을까봐 그게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요즘 이제 현대 정치의 이제 지금 구도죠. 그러니까 이 집권 내지는 엘리트 리버럴 세력이 퇴조하면은 그 자리를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그 거리의 좌파 세력이 이제 우리 차례다 이러고 집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거리의 극우 세력이 집권을 한다.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데 이 사실 이게 점점 그러니까 뭐 평론가로서 얘기를 하면은 평론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근거가 있는 거를 가지고 첫째로 싸워라. 둘째로 근거가 있는 것들 중에서도 뭐 생산적인 결론으로 가는 얘기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평론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 신천지로는 이거는 이런 거죠. 그 신천지라는 게 민주당 사람들한테 상징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이재명의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배트맨이라면 신천지는 조커예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신천지 봐줄 때, 물론 신천지가 움직여갖고 봐준 건데, 그 코로나19 때 말이죠. 네네. 이재명은 배트카 타고 가가지고, 예? 배트맨 망토기 휘날리면서 가가지고 이제 배트맨 마스크 쓰고 딱 들어가가지고 다 잡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신천지들이 이재명 두고 봐. 이재명 반드시 파멸시킬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당선시켰다 이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윤석열 당선시키기 전에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이낙연을 지지해가지고 이재명 낙선 시도를 했다 이것이고, 그리고 지금 와서까지도 이재명을 곤란하게 해주겠어라고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요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리고 아마 실제로 신천지 당원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신천지가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입장 내용이 이래요. 신천지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이 없어. 신천지 중에 민주당 당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전당대회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있긴 있는 거지. 이게 왜냐면 알고 있네 스스로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신천지는 종교를 자청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저기 종교인데 뭐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 민주당원도 있고 뭐 불교도인 민주당원도 있는 것처럼 신천지인 민주당원도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뭐 다 뭐 입당하고 싶으면 입당하라고 한다. 국민의힘도 가시고 뭐 정의당도 가시고 뭐 노녹정이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네. 이런 데도 가시고 그다음에 뭐 저 비합 전의당을 창당도 하시고 뭐 진보당도 가시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 그중에 민주당 당원인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 행동을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아이 혁명 조직이구나 이제 비꼬는 겁니다. 지침이 내려가면은 그 지침이 꽂히는 조직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의심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뭔가 근데 그 의심을 하더라도 뭔가 지침이 꽂히고 뭐가 작동했다라는 무슨 정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김민석 전 총리가 처음에는 그게 뭐 내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고 열심히 보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내가 언제 특정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니? 나는 그냥 경고를 한 것이고 지금 특정 후보에 대해서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 책임질 일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내부에서 좀 평가가 있을 거예요.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 신천지 얘기 계속 하는 거는 요거는 좀 역풍도 있을 수 있고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아마 톤 다운을 하자.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의 스텝을 이제 뒤로 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근거가 있어야 이거를 하는 거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신천지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부 유튜브들에서는 거의 지금 기정사실이거든요. 정청래 전 대표 신천지다. 나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이런 효과를 아마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 현대 정치가 불행하게도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잘 커버하고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지지층이 모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저 나쁜 녀석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최대 결집해 주십시오. 이래야 지지층 결집을 하지. 그러면 상대를 일단 정말 나쁜 녀석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이 조커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정책 효과를 기대했을 수는 있는데 그 별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 않는 이런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선호투표제잖아요, 더군다나. 예. 이렇게 제일 나쁜 사람을 딱 만들어야 1등 예를 들면 김민석, 2등 송영길, 3등 정청래 이렇게 찍든지 아니면 1등 송영길, 2등 김민석, 3등 정청래 이렇게 찍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요 모양새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제 뭐 그렇게 보는데 여당의 책임 있는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냥 유시민 전 장관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담론에 대해서 어쨌든 다 인정하더라도 거기서 추가로 설명돼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러면 검찰개혁도 하기 싫고 왜 정계 개편을 왜 하고 싶은 거냐? 이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이 모든 유시민의 시나리오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이러는 이유 막 이해운 데려오려고 그러고 이병태 데려오려고 그러고 인류안 꽂고 그다음에 무슨 뭐 검찰개혁 거부하고 그래서 정계 개편을 해야 되는 정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난장을 가가지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하는 거야. 이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를 설명 안 해요. 동기를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유시민. 모른다고 했어요. 나 모르겠다. 근데 자기만의 이론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얘기 안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두 개의 신문 칼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한겨레 성한용 기자가 쓴 칼럼이 있고 두 번째 오늘 조선일보 정우상이라는 사람이 쓴 칼럼이 있는데 두 칼럼이 같은 걸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유시민, 김어준 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말 안 할 뿐이지 사실은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공소 취소를 해가지고 이 자기의 이제 퇴임 후 안전을 도모하고 싶은데 또는 공소 취소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퇴임 이후에 안전을 도모하고 싶은데 지금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막을 세력이 국민의힘인 거잖아요. 또는 보수 세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한몸이 되는 것으로 그들과 한몸이 돼가지고 그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는 아예 연임을 하면은 공소 취소고 뭐고 연임을 해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연임을 하면 되겠지. 그럼 연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헌을 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두 칼럼의 차이는 뭐냐면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그게 뇌피셜이고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지만 또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내 임기 내에 공소 취소는 안 한다 선언을 해라. 그리고 연임 개헌도 안 한다 선언을 해라. 이게 이제 성한용 씨 주장이고 정우상은 뭐냐면 조선일보 정우상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게 하는 얘기 보니까는 이 얘기 같은데 유시민이 아직 차마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유시민이 좀 이 끝발이 안 먹히는 것 같다. 거기까지 얘기를 해라. 대놓고 거기까지 얘기를 해라.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라. 조선일보 이러고 있고. 근데 이것도 이 불가능한 얘기인 게 공소 취소 그렇다 치고 공소 취소는 왜냐하면 특검법도 있고 쟁점들이 있으니까 연임 개헌이 가능합니까? 도정님 가능해요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죠. 현재 헌법 구조로는요. 그러니까요.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이재명 대통령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연임 개헌 안 된다고 이게. 근데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지금의 여당 지지층의 일부는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들을 막 따르는 이분들은 이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또 이 인터넷에서. 그래서 점점 여당 전당대회가 대안적 세계로 가고 있다. 대안적 사실의 세계로 가고 있다. 그 집권 세력이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론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네. 부분이 이제 네. 그런 부분이다. 이런 이 거죠. 대안적 사실로 가버리는 그 국민의힘도 사실 부정선거라든가 무슨 뭐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이런 대안적 사실의 세계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 집권 세력도 대안적 사실로 가고 있는 이때 진보 세력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진보 세력은 어떤 세계로 가야 될까요? 진보세. 네. 그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아니 제주도에서 익힌 화법인가? 야, 이 곤란한 질문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네. 야, 곤란한 질문하면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그러니까 다 아는데 야. 그게 이제 마음처럼 안 돼가지고. 큰 꿈꾸시나? 나중에 청문회 혹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네. 좋은 방법이다. 네. 야, 청문회 가서 집권을 하겠다는 야망. 네, 청문회 가갖고 당신은 왜 이렇게 그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아시잖아요. 당신은 왜 다운 계약서 썼습니까?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당신은 왜 위장전입 했습니까? 그러면 하시면서 그래요. 이렇게. 야, 대답은 안 했는데 질문은 무력화하는. 야, 장관의 소질이 있는. 야, 대단하십니다. 힐러님의 이걸로 장관이 된. 네, 힐러님의 새로운 말이 안 힐 스킬에 당해버렸네. 그래서 이 대안적 세계로 가는 이러한 이제 주류 세력들에 사실 맞서서 비주류지만 대안적인 그러한 노선을 추구하는 비주류 세력들은 이 대안적 사실의 세계가 아니고 진실의 세계로 가야 한다. 리얼 월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모순과 실제로 일어나는 갈등의 고도를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정치의 언어로 만들어내고 그거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좀 이렇게 외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긴커녕 우리는 던전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민철 눈물로 뒤덮인 여당 전당대회라고 써 있는데 이제 그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기탁금 논쟁. 그래가지고 여당이 이제 기탁금을 이제 전당대회 하는데 기탁금을 너무 올렸어요. 너무 올려가지고 이게 거의 총액을 따지면은 거의 두 배 이상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탁금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근데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논쟁이 이제 불을 확 지핀 게 이 청년 최고위원을 도전하려다가 청년 최고위원직도 안 열어줘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 최고위원 도전해야 되는 청년 후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예 지금 금수저들은 여기 보면은 당원 단계 보면 또 친족이거나 이러면은 또 이렇게 돈을 거둘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돈 거둘 무슨 수단도 별로 이제 변변치 않은데 이렇게 기탁금을 높게 걸면은 높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어떤 청년 후보가 도전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이제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SNS에다가 이것 좀 원상복귀 시켜라. 이거 내가 대표할 때 다 인하를 해놓은 건데 왜 다시 이거를 인상을 시키냐. 이래가지고 그럼 민주당 선관위 열어가지고 2천만 원씩 그럼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난 사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힐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 민주당에서 기탁금을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올렸다고 하던데 4배 올렸다고 하던데요? 그게 이제 청년 할인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청년에 들어서 원래 500이었는데 그게 이제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후보 입장에서 출마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4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체감상. 근데 이게 2천만 원, 청년 입장에서는 집 구할 때도 사실 이거 보증금 1,000만 원도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눈물 나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기탁금으로 2천만 원을 내는 게 일단은 좀 이상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로 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일단 문제 제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거 약간 본질 흐리는 거고 이 정민철 후보가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게 문제지 이게 2천만 원을 올린 게 문제냐 이게 본질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약간 민주당도 늘 청년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늘 항상 청년 그냥 들러리로 세우고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청년 정치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고 어떤 컨퍼런스 이런 회의체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본인은 그 얘기는 하긴 했어야겠죠. 약간 개입이라고 저는 평가하지는 않는데 그냥 그렇게 약간 정치 입문에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 정도 뉘앙스라고 이해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도정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섞여 있는 느낌이긴 한데요. 네. 일단 청년에게 기탁금을 이렇게 많이 걷는 게 맞냐? 그게 노동당은 걷지 않습니다. 노동당에서 출마를 하시면 되는 문제를 왜 민주당 아니면 죄송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니까 노선이 달랐던 걸로. 네. 정신이 번쩍 드네. 그런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기탁금을 많이 걷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문턱을 높이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 참여의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일은 아니죠. 제가 뭐 기사 찾아보니까 그 명분이 너무 이제 당원수가 많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드는 비용이 많아져서 기탁금을 올렸다고 하는데 근데 그 말인즉슨 선거 관리 비용을 출마하는 후보 개개인들한테 전가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선거 공영제나 특히나 노동당은 지원 못 받는데 민주당은 또 국고지원금도 받거든요. 국고보조금 받는 정당이 이렇게 선거 공영제에 좀 반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높여서 되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고 특히 요즘 그냥 뭐 대놓고 그냥 청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박탈감 이런 얘기 하면은 약간 좀 치우는 분위기인가 봐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민감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한편에서 들고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 정민철 후보 그분도 스스로의 약간 실수를 깨달았는지 눈물로 약간 호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시긴 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한 거는 사실이니까 뭐 사실이죠. 그거에 따라서 뭐 처분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유로 해서 이 기탁금 문제를 덮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뭐 당무 개입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던데 그렇죠. 대통령의 그거 어떻게 당무 개입. 보십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어떤 당의 결정이나 당 내에서의 뭔가 일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당무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의 근거는 이 대통령도 공직자니까 이 공직선거를 할 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뭐 특정 당이 유리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직 선거가 그런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약간 의문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되게 SNS 정치를 좀 이제 너무 좀 심하게 하시지 않나. 자꾸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혀 정화되지 않은 채로 뭐 새벽에 막 자기 전에 막 SNS 올리시면 뭐 트위터에 올리고 그런 거 가지고 막 기사화되고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 관리 안 되는 게 좀 나중에 지금은 뭐 2년 차니까 정치력이 뭐 세니까 뭐 될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당무 개입인지 아닌지보다 그런 메시지 발신 방식이 조금 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당무 개입 얘기는 뭐 그게 이제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당무 개입이 안 돼, 당무 개입은 안 돼라고 할 때 이제 법적 문제가 될 거야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니고 법적 문제가 될 일은 아니고. 근데 두 번째 이제 바람직한 어떤 그 정치 구도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수평적 당청 관계 얘기한 적도 있고 뭐 등등등 뭐 얘기한 거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인 거냐 요게 쟁점인데 저는 근데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만큼 중요한 게 그 맞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거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은 맞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데 대통령은 시끄러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나쁜 수직 관계인 거죠. 근데 당이 이제 엄한 대로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SNS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로 갈 수가 있는 게 저는 대통령의 SNS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그 뭐 당무 개입이다 무슨 뭐 당청 관계다 이런 거 다 떠나서 결국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방식의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그러한 정치의 맥락이라면 이거 할 수 있는 거다.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대통령도 어쨌든 간에 뭐 하나의 또 뭐 자기들의 어떤 당원 당규에만 당원으로서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본인의 정치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본인의 이익 이걸 위해서 이제 SNS 활용하는 것은 그건 이제 이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 평가를 받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 뭐 이 좋은 얘기 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취지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게 원론적인 평론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은 근데 그 청년 후보라는 사람들 친명이라서 한 거 아니야? 이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들이받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그럼 여기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메시지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죠? 그런 시선은 불식시켜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청년 후보 친명이라서 미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시선은 불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 평소에 SNS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어. 나는 오로지 이
국가 전체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어떤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만 SNS를 활용해 왔어. 이런 게 이제 돼야 되죠. 근데 그런 게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얘기를 쓰면 안 됩니다. 맞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자기 얘기를 당대표 했을 때 자꾸 쓰잖아요. 어쩌고. 근데 뭐 자기 당대표 했을 때 얘기까지는 뭐 어쨌든 좋은 거 하자는 얘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사건 얘기를 쓰잖아요. 내가 뭐 이게 저기 뭐가 어쨌다. 최근에 쓴 건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제 최고위원 선거 나갔는데 그 선거 과정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증거 채택의 문제를 썼잖아요. 구글 타임라인이 다른 재판에서는 다 채택이 됐는데 왜 김용 재판에서는 채택이 안 되느냐. 근데 그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유감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두 가지 면에서 다 이제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게 첫째,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자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소 취소인가? 이게 막 누르면 그냥 공소 취소라고 하는 이미 프레임이 잡혀 있어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무조건 공소 취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소 취소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김용 전 부원장은 전당대회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김용을 미루라는 건가? 이게 그러면 또 이 소위 말하는 당무개입 프레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토스가 되냐? 국민의힘이 뭐 공소 취소다 이러는 거는 뭐 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콧방귀 끼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얘기합니까? 유시민 이런 사람들까지 막 떠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를 다 치워버리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필요한 일이다. SNS건 뭐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자, 말씀을 드리고 자, 드디어 두 번째 이슈가 끝났습니다.